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7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전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리뷰할 예정이고 제가 어떻게 그 종목들을 포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체크할 예정이며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화 PNC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찍어주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하면 9월 10일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포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역대급 거래량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던 캔들의 박스권으로 선을 그어보시면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박스권 영향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할 때 거래량을 넣어주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세한 내용은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31일 날 양봉 캔들이 크게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그려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꼬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윗꼬리를 통해서 거래량을 넣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으니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였고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갭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종목을 포착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점이 천천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였었는데 보시면 저점이 차츰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였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듯 하더니 장대 양봉 캔들을 거래량을 통해서 넣어주면서 그 이후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그 상승 추세에 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항상 종목을 포착하며 세화 PNC 이 종목도 이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리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박스권이 나왔던 이 타이밍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분봉상에서 살펴보자면 갭이 떴던 시가 2,445원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단기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까지 눌려서 상승 박스권의 저항대역에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을 이탈하면 이 아래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잘 다시 회복함으로써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승을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좀 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11%의 상승이 나와서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한데 종목을 한번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탈하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애매하게 거래량이 나와 있는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애매하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거래량이 큰 주가 하락을 불러오기 전에 이 거래량들이 털고 나간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까지 털어 올려야 거기에서 물량을 털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거래량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속임수를 주는 거래량이라면 상방으로 향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당연히 하겠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인 게임을 할 때 이 종목이 이후에 하락으로 가던 상승으로 가던 이 저항대역 부근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후에 이런 거래량의 흐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이탈한 거래량이든 아니면 실제로 매집이 진행 중인 거래량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괜찮은 상태가 되는 근거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저항대역이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상승 박스권이 나타났던 부근이 되기 때문에 이 7만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박스권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오늘 종가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 박스권을 이탈만 안 하면 이 상승 박스권의 저항대역에서 캔들이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할 확률 하나,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까지 눌렸다가 빠르게 상승할 확률 하나,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상방으로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 눌린다면 2차 매수, 추가 매수죠. 그리고 1차적으로 매수, 올랐을 때 그냥 익절 하는 욕심이 없어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캔들 흐름에 있어서 보라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 하락의 경사도가 매우 약해져서 수평 부근까지 들어오게 되고 캔들들은 횡보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고점과 저점이 유지되는 횡보 추세, 그 다음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러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 이것은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이 하락이 끝나고 여기에서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흐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여져 있던 거래량들, 이때부터 모아져 있던 응축된 에너지들이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아야 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보시면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서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탈하지 않고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매물대 위에 잘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은 카프로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박스권 안에서의 영향권을 받는 위치에서 캔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이 상승 박스권을 미세하게 그려나가고 있으면서도 이 저항대역을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량들과 함께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오랜 기간 갇혀 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가 수평 구간에 들어와서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가지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대역 구간인 5,450원 부근을 상승 돌파해서 이렇게 잘 안착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차트를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NK물산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7월 15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차트를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 갱신된 거래량은 제가 영상을 녹화한 이후 시점이고요. 이때 이 역대급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는 7월 15일 상태에서는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한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있다가 장기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강하게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눌렸다가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때에는 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이 흐름과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흐름 그리고 이 하락 매집 구간을 돌파하였다는 흐름이 좋아서였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훨씬 보기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 상한가를 찍었던 133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매우 큰 상승이 다가올 수 있는 매우 칭찬할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수평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 따라서 이 상승 박스권의 구간만 잘 지켜주게 된다면 매우 매력적으로 지속적인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승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새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매수한 구독자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똑같이 이 부분을 이탈할 때 익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 밑에까지 눌리게 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심리 싸움이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무조건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에서 상승 구간까지 들어왔으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대로 눌려서 안타까운 모습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장기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고 현재 가격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그대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자리이며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고 장기이동평균선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N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며 장기이동평균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처럼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았고 장기이동평균선을 타고 하락하던 종목이 장기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고 장기이동평균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나왔던 이때 이 부분은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성 매물을 해소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역대급인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9월 14일 캔들로 윗꼬리를 찔러주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흐름을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었고 오늘 캔들로서 120일, 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매물대를 잘 지지하고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 종목도 크게 들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박스권에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캔들은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였고 상승 박스권을 최근에 미세하게 만들다가 양봉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며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만 이탈하지 않아도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이 등장할 때 검은 색깔 화살표가 떠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눌려서 그때의 중요했던 가격 구간들 이 구간들을 검은 색깔 화살표가 나왔던 캔들의 저가 부근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는 이 부분을 시가로 지지를 잘하고 위로 올려쳐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32,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요한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 고점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으며 그 부분까지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 종목 오늘 구독자분께서 나중에 리뷰해달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구독자 요청 종목들은 주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말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을 살펴보니 오늘 저에게도 포착이 되어서 가지고 오게 된 종목이며 잘 보시면 이전 저항대역 부근을 오늘 종가로서 뚫어버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우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이동 평균선에 오랜 기간 눌려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저항대역 그 근처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는데 지지가 일어났던 부분이 저항대역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온 거래량이 이 거래량에 비해서 크게 없음에도 이 부분을 뚫었다라는 것은 여기만 잘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큰 파동 흐름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탈되었다고 보기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이 상태로 올라가서 긴 흐름으로 헤드 앤 숄더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SDN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위로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만들어주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보시면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베스트는 여기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거래량이 이탈되었다고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이 20일 이동평균선만 타주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다음 잘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자산신탁입니다. 이 종목 크게 늘려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승 추세로 갈아탄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4,500원 이 정도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탈하면 이 4,000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 부분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4,500원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이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 후 첫날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이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악성 매물 해소를 위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라색깔 화살표가 단 한 개밖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어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캔들들 또한 한 군데에 뭉쳐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가격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그 경사가 매우 완만해진 상태임을 아실 수가 있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 이때지만 거래량 2위를 찍어주었던 이때의 박스권에서 저점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승 박스권의 흐름이 매우 인상적이고,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승 돌파하여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상승 박스권의 저항대역은 이후 캔들 흐름에 있어서 지지대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유니캠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성장하고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아실 수 있고,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는 점,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상승 구간까지 들어와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탈하였는데, 그 이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상승 박스권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다음 그 근처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쇠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